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2년여 만에 만난 남북 고위급 대표단은 10시간 넘는 마라톤 회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측이 지금쯤은 상당 부분 의견을 조율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남북 회담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호 기자, 지금 합의문이 곧 발표되는 거죠? 네, 방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남북은 조금 전인 8시에 회담 종결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남북 회담 합의에 따른 발표가 곧 임박한 게 아닌가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측은 30분 전인 7시 반쯤에 우리 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한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간의 수석대표 합의를 마쳤습니다. 오늘만 6번째 회담이었던 이 자리에서는 천혜성 통일부 차관과 안문현 총리실 심의관도 함께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현재 남북이 내놓을 발표문을 두고 막판 조율을 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양측 대표단은 여기서 도출된 결론을 가지고서 서울과 평양에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쳤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공동 발표문이 나오기까지 막판에 좀 시간이 늦어진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문제 때문인지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오늘 회담의 핵심 의제였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는 이미 북한이 선수단과 예술단 등을 대규모 대표단을 보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대표단이 어느 경로로 어떻게 올지, 또 오게 되면 이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등 세부 사항 정리가 늦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대표단은 평창올림픽 말고도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회담도 제의했었는데요. 이 내용도 발표문에 담길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남북 회담본부도 오늘 그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웠을 텐데 그곳 분위기는 현재 어떻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북한 대표단이 밝은 모습으로 나오면서 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또 생각보다 빨리 북한이 평창에 오겠다는 의지를 전체 회의에서 밝히면서 회담 전망을 밝게는 아주 안도하는 분위기도 보였는데요. 당초 우리 대표단은 오늘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회담이 길어지지 않을 걸로 예상했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지면서 회담본부든 한때 현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긴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남북 간에 큰 이견이 있는 건 아니라는 현장 대표단의 전언에 따라서 큰 우려는 하고 있지 않았고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종결 회의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순탄한 합의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남북회담본부에서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번 남북회담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김현경 통일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뉴스 앞부분에 급히 전해드렸는데 8시부터 또 종결회의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걸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종결회의라고 하면은요, 모든 합의 사항이 다 끝나서 그 합의 사항을 발표하는 그런 회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회담이 판문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판문점이 지금 이제 남쪽하고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는 곳이고 지금 소수의 이 합동 취재 기자, 넬풀 기자라고 하죠. 들어가서 지금 취재 중인데 합의문 자체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어떠한 형태로든 합의가 있어서 지금 발표가 진행 중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합의문이 지금 언론에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근데 아침에 보도에 따르면 그 공동 보도문 초안을 교환했다고 했었잖아요, 남북이. 그랬죠. 그래서 저희들 보기에는 일이 굉장히 빨리 끝날 것 같다 싶었는데 밤까지 이어지네요. 네, 그렇죠. 그게 남북 대화의 특징입니다. 흔히 생각하면 말씀하신 대로 다 된 것 같지만은 남북 회담은 사실상 사전에 어떤 사전 접촉이 거의 없이 만나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그 각자의 기대치의 최대치를 담은 공동 보도문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서로 교환을 하면서 그 범위에서 뺄 것 빼고 넣을 것 넣고 하면서 이제 의견 교환을 시작하는 것이 남북 대화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전 조율이 없었으니까 그랬다는 그렇습니다. 건데. 근데 이제 오전 10시부터 해서 지금까지 전체 회의 그리고 실무회담 하면 지금 종결 회의까지 하면 7번 회담이 지금 만남이 이어진 것 같은데 이런 과정은 하루 안에 7차례
뭐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제가 남북 회담을 굉장히 오래 취재해 왔지만은 그렇죠. 이렇게 정말 부지런히 진행된 회담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1차 전체 회의에서 기본 서로 초안을 주고받았고요. 그리고 곧바로 수석 회담 갔고 그다음에 4대4 회담 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한 3명 소수 정예가 모여서 문구 조정을 하고 그리고 종결 회의를 여는 것까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어 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상당히 효율적이었고 서로가 뭐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기싸움을 하지 않았다. 이런 반증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신속하고 뭐 내용도 알찰 수 있다. 뭐 이런 네. 얘기처럼 들리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래도 평창 참가 용의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뭐 합의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그렇죠. 봤는데 그래도 뭐 실무회담을 여러 번 하는 거 보면 뭐 논의할 게 많은가 보죠. 일단 뭐 합의문이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상태일 텐데 저희가 더 예측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만약에 뭐 평창에 참가하기로 했다. 나머지 문제는 실무회담에서 논의한다. 이런 합의였다면은 굉장히 쉽게 끝났을 텐데요. 공동 보도문이 됐든 어떤 형식의 합의문에 담길 그런 내용 그리고 또 앞으로도 지금 합의문에 담지는 않았지만 추가 어떤 문제들을 어떤 합의에서 어떻게 논의할 건지에 대한 협의들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보면 이런 어떤 걸림돌 때문은 아니지 아닌 것 않겠는가. 예. 추가 협의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남쪽에서 관심은 네. 서울의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는 것인지 또 군사회담으로까지 뭐 그런 얘기도 오갔을지 네. 그런 게 당연히 관심인데 오늘 우리 뉴스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네. 북쪽에서 우리 쪽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별 반응은 없었던 걸로 그냥 듣기만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부터 하나 짚어볼까요?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 이제 그 평창 이외의 부분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입니다. 아마도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오기가 가장 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당국의 최우선 과제로 우리가 제시할 것을 미리 북한이 이해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네. 북한이 이번에도 민심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여론일 텐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여론을 움직이는 데서는 아주 효율적인 카드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 평창올림픽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어떤 국면 돌파를 위한 하나의 그 계기가 된다고 했을 때 충분히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다. 이렇게 여태까지 우리가 기대를 해온 거죠. 그렇군요. 아까 앞에서도 또 전했지만 또 하나 뉴스가 군 통신선을 오전에 복원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판문점 회담할 때도 전화로 통신선을 다시 복원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남북한 간에 연결된 통신망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네. 그냥 이렇게 뭐 러프하게 간단하게 좀 보면은 뭐 해주시죠. 네. 48개 48 정도 개. 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끊어졌다가 얼마 전에 판문점에 당국 간 연락 채널이 복원이 됐고 오늘 2016년에 단절된 군 통신선이 복원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의미를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이게 오발이나 오폭을 포함해 우발적 충돌이 확전이 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위기 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평창올림픽이나 이산가족 상봉이나 육로를 사람이 하려면 오갈 때는 그렇습니다. 거기는 군지대를 지나게 되거든요. 그렇죠. 비무장지대를 지나기 때문에 통신수단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반대급부 없이 이 회선을 그냥 먼저 선제적으로 내놨다면 그만큼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군사회담해서 그런 것들을 좀 논의할 줄 알았는데 네. 선제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예. 듣겠습니다. 네. 북한은 평창에 고위급 대표단도 파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고위급을 또 파견한다고 하니까 말이 겹쳐서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죠. 여기서 고위급이란 북한의 권력 실세,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서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창에 올 가능성이 있는 북한 대표단으로 가장 주목받는 고위급 인사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입니다. 김여정은 최근 노동당 행사에서 김정은과 나란히 모습을 드러내는 등 정치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여정의 대표단 파견이 현실화되고 평창에 가족을 파견하겠다고 밝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장녀 이방카를 보낸다면 둘이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대화까지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차원에서 파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동생을 보내는 건 아무래도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2인자로 떠오른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 대표단을 이끌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최룡해는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국 통일을 위한 사업에서 체육이 제일 앞서지 않았는가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습니다.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이 대표단을 이끌 것이란 예상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무게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남북 문제와 관련해 비중 있는 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지난 2012년 대선의 막판 쟁점으로 부각됐던 NLL 대화록 유출 사건의 전모가 결국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검찰은 문건 유출자를 사실상 지목했지만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국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작년 11월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2009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지시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일부가 청와대에 보고됐다고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문건의 사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을 유출자로 지목했습니다. 보고서 사본을 김 전 기획관에게 전달했다는 청와대 파견관의 진술, 월간조선에 보도된 문건과 김 전 기획관이 받은 문건의 형식과 내용이 일치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김 전 기획관이 외부 유출자로 의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김 전 기획관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제목만 열람하라는 취지로 부분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또 김 전 기획관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데다 월간조선 측도 문건 입수 경로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추가 단서를 확보하는 데도 실패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 전 기획관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이례적으로 유출이 강력하게 의심되나 기소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전 기획관의 청와대 비밀문건 유출 사건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 사건은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사실 북측이 평창올림픽에 오겠다는 것은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공언했던 내용입니다. 남측의 관심사는 그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번 설에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는 건데요. 이 내용은 공윤성 기자가 전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아버지. 통일전쟁에 다시 만나서요. 긴 기다림 끝에 짧은 만남. 북쪽에 있는 딸은 큰 절로 아쉬움을 달래고 남쪽의 동생은 목 놓아 오빠를 부릅니다. 오빠 그동안에 아프면 안 돼. 건강해야 돼. 오빠 사랑해. 2015년 10월 이후 끊긴 이산가족의 만남. 정부는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자고 제의했습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주요 의제였지만 남북관계 현안에서 인도적인 문제도 빼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하고 이를 위한 적십자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적십자 회담을 거쳐 남북이 최대한 빨리 합의를 이루면 다음 달 중 상봉 행사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남과 북이 상봉 규모를 확정하고 명단 교환과 생사 확인을 거치는데 보통 40여일 정도가 걸립니다. 남측의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 아직 가족을 만나지 못한 생존자는 5만 9천여 명. 이 가운데 80세 이상이 60%가 넘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의 자발적 사과와 할머니들의 상처 치유를 거듭 촉구했지만 재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먼저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그대로 이행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자 31명 가운데 23명을 직접 찾아 의견을 구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본이 자발적으로 진정한 사과를 하고 할머니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합의 파기나 재협상 요구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소녀상 이전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는 이면 합의까지 드러나 여론이 악화됐지만 국가 간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데 따르는 외교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대놓고 파기 선언을 하기보다는 말없이 무력화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혔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피해 할머니 명예회복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아랍에미리트와 군사 협약을 맺는 데 관여했던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원전 수주를 반드시 해야 했다. 국회에 가져갔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 공들인 게 다 무너질 거라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해 비공개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 말은 국익을 위해 국회 비준이라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논리가 됩니다. 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 당시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를 위해 유사시 군사 개입을 포함하는 협약을 아랍에미리트와 체결했다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아랍에미리트 유사시에 우리 군이 자동 개입한다는 조항에 대해 그렇게 약속했다면서 비준이 필요한 조약을 섣불리 국회로 가져갔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자신의 책임하에 비공개 협약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그러나 이 인터뷰에서 실제로는 국회 비준이 없으면 군사 개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조약이든 협약이든 군사 개입은 헌법상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당장 위헌 논란은 물론 해당 협약의 효력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협약의 위법성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원전 수주라는 눈앞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군대와 안보를 흥정 대상으로의 국회와 국민, 상대국을 기망한 죄는 현직이라고 하면 탄핵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생명 그리고 우리의 국제관계, 외교적인 문제를 두고 밀실에서 단합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협약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세를 자제하는 모양새고 현 여당인 민주당은 협약에 문제는 있지만 자칫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에도 그랬고 최근까지도 이면 계약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결국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셈인데 김태영 전 장관에게 해당 발언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이제 31분만 남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정부 방침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노력은 대체로 인정하지만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정부 스스로 잘못된 합의라고 밝혔으니 당연히 파기할 것이라고 여겼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정부 발표를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효가 됐는데 협상 다시 해서 완전히 할머니 문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파기하지도 않고 이행하지도 않는다는 애매한 발표에 할머니들은 무슨 뜻이냐며 되물었습니다. 왜 됐든지 사죄받아야 돼요. 딴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할머니들을 도와 수요 집회를 열어온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정부가 일본 정부의 자발적 조치만 기대하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만을 취하겠다는 태도는 우리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도 일본으로부터 받은 10억엔은 돌려준다는 우리의 입장을 보다 분명히 써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발표를 통해
한일 합의가 문제 해결이 아님을 공식 선언한 점, 또 일본 정부의 출연금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그런데 지금 UAE의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한국에 와 있는데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종석 실장과 만난 칼둔 청장이 한국 취재진 앞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It's been an absolute pleasure being here today and having these meetings that we have today, and we look forward to continuously working together to strengthen and build this relationship. 오찬을 겸한 두 사람의 회동은 3시간을 넘겼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두 사람의 만남이 지금까지 배석한 회동 중에 대화 내용을 수첩에 가장 많이 적은 자리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합의의 핵심은 양국이 2+2, 즉 외교와 국방 분야의 전략 대화 채널을 가동하기로 한 겁니다. 그동안 제기된 비공개 군사협정의 이행 문제 등 민감한 문제들을 이틀에서 논의해 가기로 한 걸로 보입니다. 양측은 군사협정 같은 단어를 직접 입에 올리는 대신 한국 정치권과 언론에서 많이 거론한 문제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한 배석자는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서로 이견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방법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통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이고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이 과정에서 신뢰를 회복하면서 민감한 현안을 해결해가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칼둔 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아랍에미리트 왕세제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양국 관계를 아크 부대의 이름처럼 진정한 형제 국가의 관계로. 친서에는 문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진심으로 희망한다는 왕세제의 메시지가 담겼고 문 대통령도 가능한 빨리 방문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 북한 선수단이 오면 육지로 올지 바다로 올지도 관심입니다. 이제까지는 중국 거쳐서 비행기로 오거나 아니면 바닷길로 배 타고 왔는데 만약에 육로로 오게 된다면 그 의미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장인수 기자가 더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은 중국을 경유해 남한을 방문했습니다. 다만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 만경봉호를 타고 바닷길을 이용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정부는 육로 방문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로 우발적 군사 충돌까지 거론됐던 상황에서 북한의 대규모 선수단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방문한다면 평창은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강산 방문길을 거꾸로 되짚어 원산에서 평창으로 직접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육로 방문이 어렵게 된다면 크루즈를 이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배 안에서 숙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숙박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연단과 참관단 등이 외부와 접촉하는 걸 꺼리는 분위기도 크루즈를 이용할 경우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숙박 문제라든지 안전의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일거에 해결되기 때문에 좀 더 선호되는 방식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선수단과 공연단, 참관단 등의 올림픽 참가 경비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우리 정부가 나눠 부담하게 됩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이미 북한 선수들의 참가 경비를 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수 외의 응원단과 예술단 등에 대해선 전례대로 남북협력기금에서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에 머물면서 수시로 남북 회담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낙관하면서도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청와대 전화로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어디까지 보고를 받았는지 궁금한데 상황 전해 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 내일 오전에 있을 신년 기자회견을 위한 리허설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 대통령은 그런 가운데서도 틈틈이 남북협상팀으로부터 들어오는 현장 보고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회담 내용을 보고받으면서 기자회견의 신년사 내용도 최종적으로 다듬었다고 합니다. 남북회담 결과에 윤곽이 나온 뒤 열리는 기자회견인 만큼 신년사에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려는 문 대통령의 구체적인 구상이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회담장 CCTV를 통해 회담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협상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남북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외부에는 극도로 말을 아끼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도 지난 5일 과거처럼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한 뒤로는 남북 고위급 대화와 관련해 나흘째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협상은 협상팀에서 주도하는 것이라면서 협상이 타결되면 그때는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C 뉴스 이재훈입니다. 일본이 보낸 10억 엔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이었는데요. 일단 일본으로 되돌려 보내지는 않고 우리 정부가 같은 금액을 별도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김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일본이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화해치유재단 통장엔 10억 엔, 우리 돈 107억 원 중에 61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별도로 10억 엔의 기금을 만들게 되면 일본이 보낸 돈은 쓰지 않고 그대로 남긴 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 졸속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그 결과물인 10억 엔에도 손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바로 일본으로 10억 엔을 되돌려 보내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돌려주면 일본이 건의와 곧바로 협상 파기로 간주할 텐데 우리 정부로선 현실적으로 당장 재협상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쓰지도 않고 당장 돌려주지도 않는 모호한 처리 방법을 택한 걸로 보입니다. 일본과 협의하겠다고만 했습니다. 일본 측 반응과 관련해서는요, 앞으로 여러 외교적 접촉 계기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협의가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정부는 예탁이나 UN 스위스 등 제3의 기구에 10억 엔을 공탁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측과 즉시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이 돈을 돌려주든지 아니면 제3국에다 국제 공탁을 통해 가지고 일본 정부가 갚도록 그렇게 압력을 가하든지. 10억 엔이 출연된 화해치유재단은 당연직을 뺀 이사진 8명이 모두 사퇴해 사실상 업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재단의 해산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현입니다. 일본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 측이 추가 조치를 요구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 정부에 공식 항의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합의 파기를 선언한 건 아니지만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구한 것 등을 추가 조치라고 규정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에 이르고도 피해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흠결있는 합의라고 주장하는 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했습니다. この日韓合意は国と国との約束であり、政権が変わったからといっても責任を持って実施を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앞서 브리핑에서 1mm도 움직일 생각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합의는 전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는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발표 내용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일본이 내놓은 10억 엔의 출연금을 우리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에 주목하며 일본이 관여했다는 인상을 지우려는 한국 정부의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김경호입니다.
네,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장의 분위기는 사뭇 진지하면서도 화기애애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우리 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의 리성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전체 회의 모두 발언과 우리 측 천혜성 통일부 차관의 오전 회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또 어제는 눈도 좀 내리고 그래서 되게 평양에서 내려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로부터 민심과 대세가 합쳐지면 촌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촌심에 받들려서 오늘 이 북남 고위급 회담이 마련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남 당국이 진지한 입장, 성실한 자세로 이번 회담을 잘해서 이번 고위급 회담을 주시하면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온 교례에게 새해 첫 선물, 또 값비싼 결과물을 드리는 게 어떠한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한 민심이 또 천심이고 그런 민심에 저희가 부응하는 방향으로 이 회담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잘 이뤄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귀한 손님들이 오시는데 특별히 또 우리 북측에서 대표단 귀한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이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이 평화축제로 잘 치러질 수 있을 것이다.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거는 민심의 기대가 큰 것만큼 우리 회담을 투명성 있게 북한함이 얼마나 지금 진지하게 놀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 이게 보여지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당국이 하는 일에는 항상 운미가 깃들어야 됩니다. 그 운미라는 게 결국은 민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공개했으면 좋겠는데 기축의 견해를 감안해서 그러면 비공개를 하다가 앞으로 이제 필요하면은 기자 선수들 다 불러서 좀 우리 회담 상황도 좀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북측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가능한 한 많은 대표단을 파견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하고 공동 입장, 공동 응원, 예술단 파견 등 관련 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금년 2월입니다만 민족의 명절인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하고 이를 위한 적십자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렇게 뉴스 첫머리에 합의가 됐다는 소식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평창올림픽 참가가 이렇게 사실상 확정되면서 북한은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와일드카드, 그러니까 정원 외로 참가하는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체육행사에서 남북한이 개막식에 공동 입장하는 것도 11년 만이 됩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종목은 피겨스케이팅 페어의 김주식 염대옥조 단 하나.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 출전권이 소멸됐지만 IOC가 북한에 대해 참가 신청 마감을 연장한다고 밝힘에 따라 와일드카드 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 9월 네베론 트로피 대회에서 6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실력이 탄탄합니다. 작년 2월 삿포로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던 남자 쇼트트랙과 국제대회 경험이 있는 스키 크로스컨트리 선수들도 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의 역대 동계올림픽 참가 선수단은 토리노 6명, 밴쿠버 2명. 이번에도 과거와 비슷한 10명 내외로 선수단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위스 로잔에 머물고 있는 장웅 북한 IOC 위원은 조만간 바흐 IOC 위원장과 구체적인 북한 선수단의 참가 규모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나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다 토론하겠죠. 북한 선수들과 우리 선수들이 개막식에 함께 들어오는 남북 공동 입장은 성사될 확률이 높습니다. 북측은 오늘 회담에서 우리가 제안한 공동 입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남북 공동 입장은 2007년 창춘 아시안 게임 이후 11년 만으로
국내에선 2002년 부산 하계 아시안 게임과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후 세 번째입니다. 공동 입장은 과거처럼 남북의 기수가 같이 한반도 길을 드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